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언론 협력을 가장한 활동과 공자학원 신설과 같은 공공외교를 통해 중국의 내러티브, 즉 서사를 홍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21일 발표한 중국의 글로벌 악의적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중국이 자금 대출을 빌미로 다른 국가에게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 전략과 공자학원 신설과 같은 문화예술을 통한 소프트 파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같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한 하드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보고서는 심층 조사 결과 중국의 글로벌 투자와 상업적 노력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중국의 약탈적인 1대1로 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선 언론 협력을 가장한 활동들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위험한 것으로 분류했지만 중국 기관과 단체들은 언론 협력을 가장해 외국 기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지역 언론을 이용해 선전을 확산시키고 독립적인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지역적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2년에서 2017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인 82명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을 주선했고 이 중 41%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출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콘텐츠 공유 협력과 언론인 교류, 기고문 인터뷰를 통해 동아태 지역 국가에서 중국의 내러티브, 즉 서사를 홍보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공자학원과 자매도시 혹은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공공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호주와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중국의 공공외교 활동을 가장 많이 유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메카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여러 양자 대화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악성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르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총체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미한 연합훈련을 외면하고 있다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미한 연합훈련을 외면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우리의 정당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도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단지 불법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한 구실로 미한 훈련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한 건 더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올해 이 해역에서 이뤄진 불법 환적은 VOA가 파악한 것만 30건인데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서해 해상을 촬영한 2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9.5k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이가 각각 90m와 45m인 선박 두 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V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30건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근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지 품목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어떤 물품이라도 선박에서 선박으로 환적이 됐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최근 BOA에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적 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북한 선박과의 환적은 그것이 어떤 물품이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지난달에도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일절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류 제품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성 유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해온 러시아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대북 유류 반입량을 계속 0, 즉 없음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연료용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없다는 의미여서 북한의 유류 수급 방식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BOA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기간 유류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을 6척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남포 유류 밀집 지역에는 최근 완공된 지름 약 30m의 대형 유류 탱크를 포함해 지난 4년간 약 10개의 유류 저장 시설이 신설되고 유조선 접안 시설도 2개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공식 경로가 아닌 선박 간 환적 등 밀수 방식으로 유류를 반입하고 있는 정황으로 분석됐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결핵 지원 사업을 벌여온 구호단체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23일 BOA에 지난 2020년 1월 이후 방북 등 주요 대북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면서 특히 북한 내 소통 창구가 단절됐고 북한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섰던 인력도 감소했으며 지원 대상을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어렵게 했다면 지금은 꽉 막힌 국경 때문에 북한 내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핀란드의 최대 국제 원조단체인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도 이날 BOA에 북한의 국경 봉쇄로 대북 프로그램은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0년 6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식량 지원 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27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제재 면제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면서 오는 12월까지 받은 제재 면제 기간 연장도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21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3개 단체가 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막을 내린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공동성명을 평가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추가적으로 안보리에서 브리핑을 할 것을 촉구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안보리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식 회의를 개최했지만 2020년 12월과 2021년에는 기타 안건으로 비공개 협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다며 공식 회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